자동차 뭐 이런 얘기를 쭉 했지만 맨 앞에 N번방 얘기했을 때 그 텔레 무슨 메신저 이것은 분명히 좋은 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검열을 안 당하고 자유를 부르짖을 수 있고. 근데 이게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범죄 목적으로 쓰이는 거죠. 암호 기술도 사실은 내가 중요한 문서 쓰면 비밀번호 걸어놓잖아요. 암호화시키죠, 그렇죠? 근데 나쁘게 쓰이면 랜섬웨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보안 기술은 양면이 다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프라이버시만 극도로 강조해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만 지키도록 놔둘 거냐, 아니면 어느 정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프라이버시를 희생하는 것을 어렵다. 허용할 거냐, 이걸 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서 이런 보안 메신저를 허용합시다. 다크웹 이용은 이런 정도에서 허용합시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미국에서는 공공이익이 우선인가 프라이버시 보호가 우선인가, 이 논의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90년대부터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제가 기억하는 한 방송에서 이 논의가 나온 건 제가 2%를 처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거의 안 사실은 했죠. N번방 얘기가 나왔을 때 이게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게 공론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시작은 프라이버시 보호가 우선인가 공공이익이 우선인가, 과연 우리는 어디서 합의를 거쳐야 되는가를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실제로 불꽃단에서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게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가해자들이 어차피 이거는 나의 사생활이고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검열을 하거나 감시하는 건 말도 안 된다라면서 프라이버시 뒤에 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법이 미흡한 부분에 뒤에서 숨어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자신의 이건 사생활이다 하면서 범죄를 정당화시키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이 프라이버시와 그리고 공공의 이익? 네, 공공의 이익, 이거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들에게도 프라이버시를 보장해줘야 되냐라고 좀 묻고 싶어요. 사실 조주빈이 경찰에 잡히고 처음 이제 공개가 될 때 본인의 얼굴은 드러내기 싫어서 막 이렇게 패딩으로 가리고 갔거든요. 근데 조주빈은 정말 수백 명의 여성들의 나체 영상을 유포한 사람이에요. 근데 걔한테까지도 우리가 프라이버시를 보장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보고 싶어요. 범죄자는 확실히 피해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인권까지 저희가 보호해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갖고 있고 아무도 아직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모든 사람을 가상의 범죄자로 놓고 한다면 이게 잘못했을 때 잘못 악용이 되면 불법 사찰이 될 수 있고 도청이 된다면 그것도 또 다른 피해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범죄를 할 거니까 프라이버시 신상을 공개 이렇게 될 수 그렇지. 있으니까 위험하다는 말씀인데, 저는 그래서 한상진 씨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면서 그래서 처벌이 강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지. 해요. 근데 그 미국의 형벌주의를 보면, 징벌주의를 보면 뭐 말도 안 되는 막 300년 막 때려버리니까 그렇지. 죽어서도 못 진짜, 나오니까요. 사실. 하면 안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할 정도로 정확하게 범죄를 어떤 큰 범죄를 맞아요. 저지르면 좀 강한 처벌이 처벌을 하는 필요하죠. 법 체계를 좀 만들어주는 게 낫지 않은가. 사실 이게 이분법적으로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교수님의 의견은 어떤지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죠. 저도 사실은 오늘 뭐 이 방송에서 여기서 결론이 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뭐 실명 확인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악플에 대한 것도 우리 논의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언택트 범죄에 활용되는 것들, 예를 들어 뭐 암호화 기술이라든가 보안 메신저, 다크웹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실은 그런 고민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시작할 때가 됐다는 것이고요. 그런 생각이 시작되고 또 언론에서도 그런 걸 이제 주의 깊게 봐주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대책들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떤 언택트 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충분한 공론화의 장이 펼쳐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사실은 정보기관, 우리 수사기관이 기술력을 키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풀어내는 겁니다. 추적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왜 공론화가 돼야 가능하냐 하면 공론화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런 거 한다 그러면 사찰하는 거지. 그렇지. 외국에서는 FBI 국장이 방송에 나와서 저렇게
무자비하게 보안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은 합법적 수사를 방해하는 거고 기업의 굉장히 무책임한 처사다. 이걸 공개 방송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건 언론이 뒷받침을 해주기 때문에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다뤄준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옳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론화 장을 만드는 게 먼저, 그 다음에 정부는 충분한 기술력을 확보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안 되는 것들을 잡아내는 노력들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비밀번호 같은 관리를 잘한다든가. 맞아요. 그런데 요새는 미국의 글로벌 IT 기업들은 전부 다 이중 인증을 권하고 있고요. 예. 그 정도로 이제 비밀번호 하나 갖고는 이제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업데이트를 좀 충실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 PC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돼 있으면 방어할 또 수 어느 정도 방어할 수는 있습니다. 내 몸이 건강하면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좀 견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업데이트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양제 같은 느낌이네. 영양제를 꾸준히 잘 먹으면 병도 안 생기는 것처럼. 무조건 업데이트. 그런데 이 해야 되겠다. IoT 기기들의 업데이트를 생각 외로 안 하세요. 안 해요. 복잡하고 막. 잠깐 동안 그렇지. 꺼줘야 되잖아요. 전원이 맞아. 잠깐 꺼지는 것도 싫고 맞아요. 그거 꺼지는 게 싫지 사실은. 꺼지는 동안 뭐 못하니까. 기다려야 되고. 그게 싫지.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우리 아기들, 특히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언택트 환경에 노출된 우리 아기들한테 정보보 안전 교육을 좀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야, 모르는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사준다 그러면 쫓아가면 안 된다? 안 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거하고 랜덤 채팅방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랜덤 채팅방이 신문에 났을 때 대다수의 어른들은 야, 이거 나쁜 애들이 나 하는 거 아니야? 랜덤 채팅방 같은 거 하니까 이런 거 당한 거지. 사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 수치를 보면 랜덤 채팅방을 이용하는 학생 수는 굉장히 높습니다. 진짜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랜덤 채팅방은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익명의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자, 우리 전부 다 먹고 살기 바쁘고 뭐 부모한테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 구문해 뭐 이런단 말이죠. 우리 학생들은 얘기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런 데서 랜덤 채팅방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주니까, 나하고 대화를 나누니까.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상냥한 사람이 얘기를 자꾸 들어줍니다. 그러면 거기다 자꾸 더 많은 걸 털어놓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한번 깔아봐. 그리고 링크를 주죠. 그리고 그걸 설치하면 내 휴대폰 번호부터 시작해서 싹 다 이제 빼가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협박을 하는 거죠. 너 그동안 얘기했던 거 친구들한테 뿌린다. 엄마 아빠한테 얘기한다. 너무 악랄하다. 그러니까 랜덤 채팅방은 저 나쁜 애들이나 쓴 거니까 우리 애들은 안심할까? 이게 아니고 랜덤 채팅방을 애들이 왜 하지? 그건 이 사건에서 어떤 시작이었을까? 그다음에 뭐 텔레그램의 양면성은 뭐였지? 이런 것들을 애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성을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본적인 교육부터 제가 보기에는 먼저 돼야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이버스페이스라는 신조어를 만든 작가 윌리엄 깁슨의 말을 조금 바꿔 빌리자면 새로운 범죄는 이미 눈앞에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지지 않았을 뿐. 지금 이 시각에도 전 세계에서 끊임없이 테러가 일어나고 있고 다크웹에서는 신종 범죄가 실시간으로 모의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무심코 열어둔 노트북 웹캠이 나를 찍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아직 희망은 있다라고 봅니다. 정부와 기업 또 시민사회와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첨단 기술은 우리를 유토피아로 안내할 수도 있고 또는 디스토피아로 데려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